다양한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이 남자. 검사에 손댄 거 뻔히 알면서 나를 왜 찾아온 거야? 야, 실종 자살이 왜 연쇄살인이야? 뭐 특종 만든다고 조작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 광산에 갔더니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는 거야. 아무도 없어. 배우이자 연기 강사로 씁쓸한 미소가 활동하고 보이면 있습니다. 내가 오케이 할게.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지 말고 네가 가진 습성과 말투, 성격을 가지고 출발을 해. 하지만 상황과 역할에 맞게, 캐릭터에 맞게 뺄 건 빼고. 살아있는 연기를 강조하는 이 남자가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EBS 1TV의 다큐 시선입니다. 댓글 뭐 장황하게 단 건 아니고 이제 좋아요 누르고 짝짝 손뼉 요거 하나씩. 제가 1화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차를 다 봤기 때문에 어떤 걸 봤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녹록지 않아서 힘들어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를 포함한 많은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 시민들 보는 것 같아서 참 공감하면서 많이 봤어요. 고령화 시대 부모 부양. 다큐 시선 3년의 기록. 한눈에 딱 봐도 20대로 보이는 이 청년. 막노동 잡부 경력 6개월째라는 김재성 씨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공사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이들을 잡부라고 하는데요. 재성 군, 막노동 힘들지 않나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추운 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힘은 그닥. 아침 8시부터 2017년 3월 17일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청년 일용직 잡부를 시작으로 다큐 시선이 첫 방송을 했더랬죠. 그리고 지난 3년간 택시기사, 집배원, 소방관, 경비원 등 늘 우리 곁에 있어 딱히 고마운 줄 몰랐던 공기 같은 직업군을 소개했습니다. 직접 수습해야 했던.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그들은 경비원입니다. 국밥, 한식, 돈가스집, 한식국 먹고요. 다양한 취향만큼이나 자영업 천국이라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들춰보기도 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 산업의 실태도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통해 생각의 여백을 채우고 쉼을 제공하기도 했고, 마사지 하는 거.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인 세대의 이야기와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 공감하고 소통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반려동물과의 공존, 야생동물 너구리.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문제까지도 과감하게 접근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KM53은 온몸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고, 파란만장 KM53은 50년 만에 돌아온 수도산곰이 되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응원과 칭찬을 해주신 시청자들에게 용기를 얻고, 때론 따끔한 질책을 하신 분의 의견을 담아 열정을 쏟아 제작해온 다큐 시선 3년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일 기승인 한파에도 이른 아침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경력 15년 차의 베테랑 경비원인 김서연 씨에게도 오늘은 고된 하루입니다. 분리수거가 그게 제일 힘들죠. 제일 힘들죠. 평생은 뭐 하면서 이것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있는 날이면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새 몸은 꽁꽁 얼어붙습니다. 이것도 뭐 건강 안 하면 못해요. 건강해야 하고 30대는 자기 실력이 최고고 40대 되면 돈 많은 놈이 최고고 50대 되면은 아들 잘 되는 놈이 최고고 60대 이상은 건강한 놈이 최고돼. 그게 세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크게 아파본 적 없는 것도 열심히 일한 덕분이라고 믿는 김서연 경비원. 김치에 밥이 전부지만 고된 일 뒤에 먹는 밥맛은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 배고파. 집에 있으면 배가 고픈데 여기 먹으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거 하면 더 건강이네. 이게 행복인데 사람들은 몰라. 건강해서 일한다는 거 이게 행복인데 말이야. 도시에 사는 노년층들에게 경비직은 중요한 일자리입니다. 2018년 2월에 방송된 내용이죠. 당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갑질 피해의 중심에 아파트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최근 94명의 경비원 전원 해고를 예고한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측에서 10월 26일 날 입주자 대표회에서 용역을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도 12월 중순, 12월 초순 이거 될 때까지 노사 간의 협의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경영상의 이유라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1년 전에 제기한 그 휴게 시간 진정권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 일종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도 시설이 제대로 주민과 갖춰져 경비원들이 있지 않아 겪고 있는 갈등의 배경에는 아파트 경비원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통해 다른 시선으로 경비원을 바라볼 때 해결의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경비원들과 청소미화원들이 쉬는 휴게 공간이라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해고의 칼바람이 부는 중에도 이 아파트 주민들은 상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1월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약간 금액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휴게 시간을 3시간에서 30분을 늘렸어요. 30분을 늘렸다는 거는 30분 동안 그 월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 따지면 한 7, 8만 원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비원분들이 양보를 해주셨고. 주민들은 경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고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가능한 것은 바로 주민과 경비원들 간의 관계가 갑을이 아닌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도 역시 갑을이 아닌 동행이란 말로 바꿔 표기했습니다. 항상 괜찮죠. 내가 가는 앞길은. 덤프트럭 기사인 김영진 씨와 다큐 시선이 인연을 맺은 건 약 1년 6개월 전입니다. 일 다시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거는 6월 1일부터 제가 시작했거든요. 이제 전에 아르바이트로 한 2달 정도 하고요. 어떠세요, 이거 일은? 재밌어요, 그냥. 전에는 짜증 많이 나고 했는데 끝나면 무조건 힘들어. 이 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요즘은 뭐 힘들다는 소리가 나도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또 즐겁게 지났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신났네. 난 저거 새벽에 샀어. 좀 위에 애들하고 같이 놀으라고. 술병만 보면 막 열이 확 받치는 게 하잖아. 신경질이 확 나죠. 진짜 왜 그래 좀. 어머니 눈치가 보이지만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다 있잖아. 술 먹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술 때문에 직장도 가정도 다 잃었습니다. 70이 넘는 어머니가 일을 해 겨우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예? 그냥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아씨 슈퍼 문 열어둘까? 그 생각부터 드니까. 김영진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제 기억나시죠? 김영진 씨는 알코올 의존의 그림자에 출연했던 사례자인데요. 술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다 잃었지만 술을 끊지 못하고 매일매일 술로 살아가고 있었죠. 아들이 천하만 먹고 놀면서 술병이나 수두르면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 김영진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에 있는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입니다. 자신의 술 때문에 어머니와 딸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병원 치료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는 식으로 못 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애들이 상처 많이 받을까봐 불쌍해 우리. 네. 아까 막 울었어요. 이제 막 울잖아. 네. 딸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엄청 울었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영진 씨의 첫 번째 치료는 몸에 있는 알코올을 빼내는 해독과 금단 증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힘드셨어요? 조금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죽을 심정이었어요. 좀 편안하게 좀 쉬고 싶다. 계속 막 이제 술에 시달린다고 주변 잔소리에 시달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다는 생각만 들어요.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은 김영진 씨는 단주에 성공했습니다. 술 드셨을 때하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훨씬 생활이 훨씬 윤택하죠. 뭐부터 시작해서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질이 아주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보는 시선도 틀려지고 예전에는 차주들이 일을 내보내면 불안해서 못 살았대요. 혹시 다들 눈치채셨지요? 방송 당시에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얼굴을 가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재발이 많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단주자로 한치 부끄러움이 없다는데요. 참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애들이 좋지 뭐. 술병이 없어요 일단은 집에. 우리 집에 술병 있는데. 술병이 없어. 우리 집에 술병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그거. 아이고 막 며칠 만에 한 번씩 한 박스씩 해가지고는 자꾸 가져가라 그러고 이랬는데 내가 가져가려면 창피해서 나 가져가기 싫어서 안 가져가고 그랬는데 일단은 술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들 알코올 의존증을 개인의 문제라고 할 때 다큐 시선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씨에게 치료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완전히 진짜 하늘이 주신 기회였죠. 이거는 어느 누가 봐도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전국에 뭐 300만 명인가 그렇대요. 잠정적인 숫자까지 합치면 잠정적인 알코올 중독자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에 반 이상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됐고 병원도 거기서 거기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처음 딱 병원 입원실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일주일 있다가 전화를 하게 해주는데 이제 입원하고 일주일 후에 엄마한테 첫 전화해서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여기는 병원 아니야, 대학교야. 한 가정의 아빠로 또 아들로 떳떳해진 김영진 씨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다큐 시선 제작진 모두가 응원하겠습니다.